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기존 직원 취업시 유의사항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뭐를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니까 그걸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급여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저도 사실은 그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높게,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것이 급여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올해 8,720원을 올랐잖아요. 우리 최저임금이. 그러다 보니까 1시간도 휴게 시간이 없을 때는 371만 3,290원. 300만 원이 넘죠. 야간 가산 수당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보통 이제 6시간을 쉰다. 주간 2시간은 어쨌든 점심이랑 저녁 시간이니까 쉬고 4시간을 쉰다. 야간에. 그런 경우에는 급여가 그래도 265만 2,320원이에요.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저임금이 8,720원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근무 형태인데요. 근무 형태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시냐면 요즘은 어떻게 있어요? 보통? 저 여기다 하나를 안 썼네요. 자, 격일제 있고, 그 다음에 주야비 있고, 그 다음에 주주야야비비. 어쨌든 같은 형식이죠. 격일제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래서 월 근로시간이 야간 빼곤 365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게 없을 때. 휴게가 만약에 하루에 1시간 있다면, 24에서 1 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시간 있다면 24에서 2 빼갖고 나누기 2 하면은 하루 근로시간이죠. 일근은 몇 시간 일하죠, 하루에? 보통 8시간 일하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니까. 그리고 주야비는 뭐 어떻게 해요? 주야비. 하루는 주간에 근무하고 9시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하루는 야간 근무하고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비번에는 9시에 퇴근하니까 하루는 쉬죠. 주야비. 이렇게 하루는 주간, 하루는 야간, 하루는 비번 이렇게 근무하는 형식입니다. 주주야야 비비는 요거의 변형된 형태죠. 주간 2번, 야간, 비번. 어떤 분은 그러면 주당비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주당비나 주야비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주간 근무 같은 경우, 격일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365시간 근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8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계속 할 때, 주야비로 할 때는 334.80 시간 일하게 돼요. 그리고 주간 근무를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209시간이죠?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어떤 게 제일 많아요? 당연히 격일 근로가 제일 많고 주야비가 많고 그 다음에 일근이 많겠죠. 적겠죠. 가장 일근이 적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급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급여가 수준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급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돈이 없더라도 돈을 조금 받더라도 난 일근을 너무 하고 싶고 그리고 그냥 좀 주주야야 비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주간이고 야야, 2번 야간이고 비번이 2번이잖아요. 비비. 이러니까 하루를 푹 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주간 근무는 저녁에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약속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길게 되잖아요. 그게 좋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는 주간 근무나 주주야야 비비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아예 격일 근무로 해서 공부를 할 때 학원 같은 데 다닐 때 그렇게 주주야야 비비보다는 실제로 격일 근무하는 게 좋죠. 공부하기는 학원 이때 가고 이때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격일이 좋아 이러시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근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좀 많지 않잖아요. 일근 기사님들은 거의 없죠. 뭐 보통 대리급이나
그래서 대리급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과장급 이런 분들이 보통은 1근이죠. 그래서 열심히 다들 자격증 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그 자격증 없는 1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지금 그 단지에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1근이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격일 근무하는 거를 사실 되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완전 골병 브레이크죠. 몸 아프잖아요. 사람이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일어날 때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밤에 제대로 못 자고 나가서 한 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가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격일이라던가 야간 근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자 여부인데 근무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장단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 좋은 근무자를 만나면 어때요? 굉장히 행복하죠, 해피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근무자를 만나면 굉장히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무자가 있으면 사실은 뭐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심심하지도 않잖아요. 또 어려운 일 같이 도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뭐 휴가 때도 이 사람이 뭐 연차 쓸 때 내가 연차 쓰거나 할 때 쉽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고 말도 할 사람도 있고 아주 이제 그러면 되게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 그래서 근무자가 정말 자기랑 너무 안 맞는 경우는 그 모든 장점이 안 보일 정도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나 근무자 없이 혼자 하겠다. 그런 같이 근무하는 사람 없이 혼자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 같이 근무하던 이제 사무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좋으면 저도 굉장히 좋아요. 그 친구랑 오랫동안 관계도 유지하고 막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막 이 친구랑 막 안 맞잖아요. 그러면 너무 저도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충분히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맞는 분이면 너무너무 천국이고 나랑 맞지 않는 분하고 일하게 되면 거의 지옥이죠. 그러니까 나오고 싶고 같이 회사도 가고 싶지 않고 나가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에 근무 장소를 좀 보자면 여러분들 이제 근무 장소를 보자면 어떻게 되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소장님하고 관리소하고 제가 같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떠세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사무소랑 아이고 죄송해요. 기존 직원들이 있는 데가 따로 있었던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짱 박혀 있을 수 있고 일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막 사람 줄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내에 기존 기사님들이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이 내 눈에 안 띄면 안 시키는데 자꾸 뭔가 시킨다거나 전화를 받게 한다던가 아니면 자꾸 뭔가를 하죠. 나는 짱 박혀 있고 싶은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래된 기사님들은 딱 물어보는 게 탁 살펴봐요. 그래서 관리소를 탁 살펴봐서 기존 기사님이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장소에 있다. 그러면 거긴 안 가겠다. 아니 난 여기는 돈 많이 줘도 안 가.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관리사무소가 그냥 그 안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그 안에 어떤 분은 정말 탁구대도 만드시고 기존 직원들 이렇게 모여 계신데 당지실 같은데 탁구장도 만드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거기다가 막 되게 좋게 샤워장도 막 만드세요. 샤워장 탁 만들고 순간온수기 그 다음에 싱크대 갖다가 놓고 식사도 하시고 식탁도 크게 마련해 놓으시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침대도 막 되게 좋은 거 막 원래는 없으면 막 라꾸라꾸를 같은 거 놓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사실 허리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고 소파도 보통 주워서 많이 갖다 놓으시긴 한데 소파도 탁 갖다 놓고 굉장히 좋게 환경을 만드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근무 장소가 아니라 방에 이렇게 마련돼 방을 하나를 아예 지어서 거기서 숙직하실 수 있게 아주 그렇게 마련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 근무 장소는 소장님과 관리 직원과 같이 안 있고 따로 이제 기존 직원들만 따로 있으면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난방이냐 개별 난방이냐 뭐 중앙 난방이냐 이걸 따지시는데 지역 난방은 그 지역 난방이 뭐예요, 여러분? 난방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집마다 이렇게 그 구동기를 통해서 집집마다 배분이 이렇게 집에서 돌아가는데 이게 구동기 에어가 차면은 굉장히 난방이 안 따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지역 난방 다니시는 분들은 맨날 에어 빼러 다니시고 아니면 막 구동기 고장 났다고 그러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겨울에 좀 바빠요. 근데 개별 난방은 뭐예요? 세대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선호하시는 데가 어딜까요? 개별 난방이겠죠. 중앙 난방은 이제 보일러 같은 거 떼거든요. 그럼 이거는 막 시간마다 보일러 떼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개별이 제일 편하고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해요. 제일 편한 건 1순위 그 다음 지역 그 다음 중앙인가 아니면 요게 3순위 요게 2순위 어쨌든 개별 난방이 제일 편하세요. 이거는 이제 매번 이제 막 보일러 떼러 가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겨울에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리고 면적 대비 아니면은 민원 여부. 여러분들 세대가 큰 거는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어디가 크면 문제죠? 공용이 크면 문제. 공용이. 공용 중에서도 조경 많은 데 있죠? 조경 많은데. 그리고 또 어디 있죠? 뭐 분수대 있는데 이거 여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 주고 그 다음에 엄청 커요 단지가. 그러면 풀 뽑고 그 다음에 눈 오면 눈 치우고 그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용 부분이 너무 많은 곳은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 민원 많은 곳들도 저는 제가 그 처음에 있었을 단지가 입주단지였는데 한 달에 3,000건 정도가 민원이었어요. 전화가 막 4-5대가 계속 올려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 우리 기정기사님이나 격리나 막 이런 분들도 어떤 분들은 입주단지를 되게 선호하세요. 입주단지를 선호하시는데 저는 입주단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3년에서 5년 차 된 한 500에서 700세대 정도 되는 단지를 선호해요. 그래야지 조용해요. 이래야지 조용하거든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그러니까 민원이 많다. 그런 단지는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갔는데 전화가 계속적으로 울린다. 그러면은 근데 그 단지는 조금 힘들구나. 그리고 격리나 사무의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굉장히 지쳐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지는 민원이 많은 단지구나. 시끄러운 단지구나. 이렇게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문제. 특히 이제 플랜카드 많은 곳은 절대 피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초보분들은 가셔야죠. 근데 이 플랜카드 중에 특히 위탁관리 업체 몰아내자. 전임 동대표 몰아내자. 전임 동대표 문제 있다. 이런 곳은 엄청 시끄러운 곳이죠, 사실은. 일단 플랜카드 수와 그 단지의 분쟁 수가 같이 연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기정기사님들은 조금 낫긴 나요. 그나마. 관리 직원이나 뭐 격리나 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더 힘들죠. 왜냐면 거기서 직접 관리사무소에 앉아있으니까 그분들 전화 받고 그분들 너는 뭐 하냐, 너는 어디 편이냐, 저기 편이냐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데 기정기사님들도 분쟁 많은 곳 가면은 힘든 게 사실은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퇴직금도 받고 연차도 받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자꾸 이거를 막 위탁관리 업체 바꿔라 막 이래요. 그러면 위탁관리 업체 바뀌면 퇴직금 끊어지거나 연차 끊어지거나 이러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정말 그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 불쌍한데 1개월 25일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은 1년만 있으면은
퇴직금 받잖아요. 근데 위탁관리업체 바꿔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못 받죠. 1년 안 됐으니까 퇴직금 못 받잖아요. 연차는 받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다녔을 때는 관리소장님 둘, 관리회장님 둘이셨어요. 대표회장님 둘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관리소장님 한 분은 여기 들어오질 못해요. 관리소를. 그래서 관리소 이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세요. 이렇게 배회를 하세요. 그리고 회장님도 두 명이었는데 33평 회장님 한 명, 58평이었나? 58평 회장님 한 명. 각자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재건축 하려고 사실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막 맨날 경찰 오고 막 관리소 안에서 막 삑 하는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확성기 들고 막 떠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다녔던 관리사무소는요. 여기도 이제 여기는 관리소가 두 개였어요. 관리소가 두 개여서 A라는 관리소하고 B라는 관리소가 있었는데 서로 고지서를 맨날 그 입주민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고지서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한테 우리한테 내주세요. 우리한테 내주세요. 이러겠죠. 그리고 이 직원 여기 사람들이 막 이 관리소를 에워싸요. 그래서 이게 창문 있거든요. 이 창문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도망가고 그랬어요. 아주 굉장하죠. 아주. 그래서 저는 이 플랜카드 많은 곳은 절대 안 가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여의도 쪽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거기는 대표 회장이랑 부녀 회장이랑 맨날 서로 그걸 했어요. 맨날 서로 고소장 맨날 날려가지고요. 한 5건, 6건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맨날 고소장 날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누구 뭐 편이라기보다 뭐라 그러죠? 증인? 뭐 이런 거 해주라 그러고 막 이래요. 아니 내가 왜 남의 일에 나서갖고 증인을 해줘요. 사실은 저는 원치 않죠. 이런데 껴가지고 괜히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도 하시고 막 경찰도 자주 오시고 아주 그런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 플랜카드 특히 분쟁 많은 곳 플랜카드 많은 곳은 가능하시면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과의 거리 제일 좋은 게 옛날에는 뭐 화장실하고 뭐 뒷까지 멀어야 좋다 그러고 그런데 요즘은 가까우면 좋죠. 그래서 저도 집이 좀 가까운 데로 다니고 싶은데 저는 급여를 1순위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는 급여가 좀 짜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를 못 다니고 일산 쪽이나 뭐 강남 쪽이나 뭐 여의도나 이런 데로 다니는 거죠. 보통 1시간 넘게. 근데 저는 솔직히 다음에는 좀 집이 가까운 데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게 잠깐 한 가지 이제 흠이 있다면 기정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집 멀다고 뭔 일 나면 좀 가서 보라 그러죠. 피곤하겠죠. 그러면 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집이 가까우면 좋죠. 근데 이것 때문에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식사하러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식사하러 집에 가시는 분인데 물론 이게 휴게 시간이니까 뭐 내가 휴게 시간에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근무지 이탈이긴 하죠. 사실은 물론 휴게 시간이긴 하지만 가능하시면 뭐 식사하시는데 근처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긴 해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말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무지 이탈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어떤 분은 돈 아끼신다고 매일매일 집에 가서 점심이랑 저녁 다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맨날 점심 저녁 다 먹으러 오면은. 네. 예.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되게 피곤하죠. 그리고 소장님이나 또 누구 있죠? 과장님 같이 뭐 기전기사님, 기전대리님, 경리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근무 환경의 차이가 있죠. 어떤 데는 막 경리가 왕인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막 과장님이 막 자격증 막 따고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실 때 있죠. 차라리 그냥 알려주면은 그 말이라도 들으면 되는데 내가 자격증을 땄는데 이러시면서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입만 살아가지고. 왜냐면 작은 단지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해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일만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아니 같이 가서 저거는 사다리도 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저러고 계시지? 말만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정말 경리 입장에서 들 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소장님 있어요. 일을 본인이 잘하면서 시키면 되는데 일을 본인이 일머리도 모르고 일도 잘 못하시면서 막 시키시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밑에 사람이.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있냐면 소장님이 무조건 예스 하는 거예요. 입주민이 뭐 말만 하면 무조건 예스예요. 이러면 돼요? 너무 피곤하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라낼 건 잘라내주고 해야 될 것만 해야 되는데 뭐든지 다 예스 예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주 쌍퉁머리가 없는 경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하면 막 굉장히 막 땡땡거리고 한마디로 땡땡거리고 좀 뭐 좀 부탁을 하면은 좀 들어줘도 되고 뭐 월급 명세서 좀 뽑아줘요. 그러면 뽑아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뽑아줘요. 막 이러고 맨날 좀 자기 편하자고. 저 어떤 경우 있었냐면 주말에 그 어떤 이제 공고를 붙이고 갔는데 뭘 발급하는 거였어요. 그럼 자기 있을 때 발급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토요일 날 발급을 하라 그러고 자기는 출근을 안 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 기정기사님들만 근데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자기가 기정기사님들이 막 몇백 건, 몇십 건씩 막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피곤하겠죠, 솔직히. 자기 일이잖아요. 그 발급하는 거는 자기 일이었는데 그거를 주말에 밀어놓고 자기는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사고 친 거를 뭐 기사님들한테 미룬다거나 이러면 진짜 뒤지게 욕먹죠. 경리들도. 근데 그런 얌체 같은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여기 오래 있었고 막 또 어떤 분은 이제 경비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미화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계시고 이런 분들이 그 자꾸 뭐 관리소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꾸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근무의 질을 좌우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처음 가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인상 보면 좀 알겠더라고요. 인상이 너무 안 좋으신 분은 조금 피해야 되긴 해요. 그리고 막 그 소장님들 중에서 직원들 되게 무시하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조금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어떤 시설물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거는 사실 편한 거는 옛날 아파트예요, 옛날 아파트. 옛날 아파트는 어때요? 시설물 없죠? 근데 요즘 아파트는 어떻죠? 시설물 엄청 많죠. 시설물 중에서 또 뭐 커뮤니티 시설 있죠. 운동시설, 막 독서실 있죠. 어떤 데는 심지어 수영장까지 있어요. 수영장에다가 헬스장에다가 도서실에다가 사우나에다가 막 커뮤니티 센터가 막 엄청 빠방한 그런 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죠, 일하기가. 그리고 막 그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막 집집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그 고장나고 그 물론 이런 게 이제 고장나면 그 업체를 불러야 되는데 오래된 1년 이상 지나면 잘 오지도 않아요. 뭐 우리 기사님들이 막 이런 거 가서 봐줘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거 있는 줄 아세요? 좋은 아파트는 북박이식 같은 걸 많이 해요. 북박이식. 세탁기도 북박이, 냉장고도 북박이. 그래요. 그럼 이런 거는 옛날에 솔직히 그 세탁기 열면요. 그냥 우리가 녹여준 그 드라이기로 여기 말리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아파트들은 드라이기로 말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 북박이라서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막 끄집어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도 여기 딱 북박이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우리가 물론 수리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또 그리고 우리 싱크대 있죠. 싱크대 밑에 음식물 그 처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죠. 이것도 겁나 고장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데 있죠. 여기 문 열면 우리 층에서 이렇게 사람이 쓰레기 여기다 쑥 버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뭔가 기계가 많잖아요. 기계가 많으면 일단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그나마 또 입주 지정 기간이면은 입주 지정 기간이다. 그 입주 그 센터 있죠.
그런 센터가 있으면 그때는 그 센터에다 다 맡기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게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관리소에서 그 뭐 월패드도 다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 단지가 사실은 좀 피곤한 경우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기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된 단지. 오래된 단지. 진짜 오래돼 가지고요. 이 단지가 뻑하면 하수구 터지고 정화조 터지고 배관 터지고 뭐 떨어지고 난방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물 새고 아주 그냥 이러면은 힘들어지죠. 막 한 달에 한두 번씩 배관 터져 보세요. 아주 죽음입니다.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저희는 그 아파트가 한 30년 된 아파트였는데요. 쥐가 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쥐가. 이게 왜냐면 그 오래된 그 배관 때문에 그런지 쥐가 많이 나왔고, 또 어떨 때는 뭐 저희가 그 은행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진짜. 제가 요만하게 보일 정도로 은행나무가 정말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 은행 떨어져 보세요. 와, 냄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나무는 시설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설물.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단지는요. 그 시설물 중에서 그 시설물이 근데 많으면 또 장점도 있어요.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많이 배워서 딴 데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새로운 단지 가서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이 시설물 그 단지에 가면 되고 그 죄송해요. 저희 아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쨌든 시설물 그 유무 있잖아요. 시설물이 그 뭐 오래된 아파트나 좋은 아파트나 아니면 막 커뮤니티가 많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일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친구네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옛날에 티팰리스 거기 있었는데 거기 안에 거기가 수영장이 있었나 아니면 다른 청담동에 있는 데가 있었나. 어쨌든 이 수영장 관리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가 주상복합 있죠. 상가나 주상복합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시설물에 따라서 좀 힘들죠.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 아는 분이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런 엄청 큰 그 상가 많은 그런 대형 상가에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아니 왜 갑자기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 왜 여기는 좋은 데 다니신다면서 왜 무슨 몰인데 거기 왜 그만두셨어요? 하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니퍼를 만약 아니 뭐 그 벤치나 도구 같은 거 일하느라고 저쪽에 두고 오면 거기를 가려면은 1시간 30분이 걸린대. 30분씩 걸린대. 그래서 자기는 난 도저히 왔다 갔다 피곤해서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제가 엄청 웃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거기 왔다 갔다 하기가 자기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막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하자 문제. 요거는 제가 보니까 좋은데도 막 물 막 뚝뚝 떨어지고 막 물 새고 거기가 막 30 몇 억짜리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30 뭐 4, 5억짜리 아파트인 걸로 알고 지금은 더 비싸졌겠죠. 거의 10년 전이니까. 근데 거기가 갑자기 물이 막 뚝뚝 위에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갔더니 뭐 방음이 잘 안 되던가 막 층간소음이 심한다던가 막 굉장히 좋은 L로 시작되는 그 L인가? 어쨌든 그런 걸로 시작하는 그런 건설사였는데 완전히 그 하자를 아주 그 고급 아파트를 30 몇 억짜리 고급 아파트를 아주 개판으로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끊이지 않았어요. 건축물에 대한 하자에 대한 민원이 정말 끊이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저희 물이 갑자기 막 폭포수처럼 여기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그 로비 같은데. 그랬더니 그 어디서 왔냐면 그 여의도 가까우니까 방송국에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과장님이 그걸 막 몸으로 막는 거예요. 이분들 방송국 그 직원들을. 그러니까 또 우리 그걸 보시고 우리 그 대표님들 감동하셨더라고요. 제가 아니 과장님 그걸 뭘 몸으로 막고 있냐. 제가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몸이 나갔대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물이 아까 지어진 연도 아까 말씀드렸죠. 뭐 신규 입주단지냐 아니면 오래된 완전 오래돼 가지고 막 40년 곧 재건축해야 되는 단지냐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요. 어떤 데는요
이건 진짜 이거는 제가 건축물이 지어진 연도보다는 하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아파트는요.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아파트도 있어요. 3, 40년 동안에. 파주 쪽에 어떤 아파트예요. 여기는 5층짜리인가 그런데 준공검사가 거의 3, 4년 동안, 3, 40년 동안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재건축할 수 없죠. 여기 있는 소장님은 완전히 그 괴로움에 완전 연속이신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막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그런 기억이 났고요. 뭐 물이 맨날 뭐 옥상에서 물이 옥상 하면 뭐 물 맨날 뚝뚝뚝뚝 떨어지고요. 2층에 살 수가 없어요. 그 5층에 있는 데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매니저 하면서 가보니까. 그리고 이 지금 이 건축물이 지어진 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완전 신규냐. 신규는 또 신규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고요. 그 오래된 아파트냐. 오래된 아파트는 또 오래된 아파트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 그 언제나 초보 같은 경우에는 나를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가야 됩니다. 거리가 멀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여기다는 누락을 했는데 이 거리 문제인데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인천이면 인천 가까운 사람이 있고 뭐 여기 뭐 그런데 신도시에서 사람이 별로 없는 곳 있잖아요. 라던가 아니면 꼭 자차를 이용해서만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곳들도 사실은 좀 기피하시는 우리 그 기존 직원분들이 약간 기피하시는 그런 장소긴 해요. 그래서 우리 신규 처음에 초보분들 있잖아요. 초보 기전기사님들 그런 분들은 남들이 잘 안 가는 곳 그런 곳을 노려야겠죠. 그러려면 거리가 좀 멀든가 그래도 나는 그 신도시라서 사람이 별로 없고 꼭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자차를 이용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좀 민원이 많고 뭐 아니면 그런 곳이라도 어쨌든 불러주시면 가야 되겠죠. 저도 항상 초보였을 때는 다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플랜카드가 너무 많은 곳은 가지 마세요.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또 거기서 또 장점이 하나 있긴 해요. 뭔지 아시나요? 분쟁이 많은 곳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거를 분쟁 때문에 거기까지 소장이나 누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너무 제가 너무 그거를 말씀드렸나요? 그 내부적인 얘기를 해드렸나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 본인이 그 포기할 수 없는 몇 가지만 정해 놓으시고요.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좀 포기하시고 좋은데 취직하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취업도 힘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행복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뭐 저를 사랑하진 않으시겠지만 그걸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이런 유튜브를 찍겠죠? 올해 제가 지금 한 1300명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동생한테 우리 나 1500명 올해 말까지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러분은 도와주세요. 1500명 될 수 있도록.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